뮤직 매거진 뮤브 60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평론가 정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 콘텐츠 기획자 정윤경입니다. 연경 씨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아, 그런 거 다 말하기로 했나요, 우리? 약간 네. 근황을 또 알려줘야죠, 진행자의. 제가 지금 불면증이 좀 심해가지고 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제가 특별히 병가도 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얘기하십시오. 아, 진심이세요? 진심이에요. 저 왜냐면 지금 당일병가 쓰고 싶은데. 그건 좀 어려워요. 사람이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맞아요. 이거 뮤브 뭐 잠 못 자면서까지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뮤브 때문에 밤을 샌 건 아니고요? 아니 어쨌든 이제 건강이 막 그렇게 네. 컨디션이 안 좋은데 네. 그렇게 무리해서까지 올 거 없다. 그러니까 네. 뭐 필요하다면은 언제든지 네. 결제해 주신다는 점 알고 있겠습니다. 네, 몸을 좀 챙기는 네. 윤경 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매주 만나야 되니까. 또 내일은 비즈니스적으로. 또 우리 내일 또 놀러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아무튼 민희 씨는 뭐 안색이 좋아 보이세요? 저 오늘 아침에도 운동 투탕 뛰고 필라테스 하고 크로스핏 하고 필라테스도 하세요? 네네네. 점심 챙겨 먹고 행사장 여의도에 갔다가 인터뷰 하나 하고 오늘 방송하러 왔어요. 갓생이네. 네, 집에 가서 이제 기절할 예정. 그 사이에 방송 원고도 하나 쓰고 야, 아주 알차게 복 오늘 하루 받겠습니다. 살았습니다. 멋있네. 그래서 안색이 좋아 보이는 건 오늘 인터뷰가 있었어가지고 화장을 해가지고 그렇고요. 아, 그래. 어쩐지 오늘따라 좀 예뻐 보이시는 거예요. 오늘 곱죠? 네, 오늘 좀 곱길래 아니었으면 오늘 얼굴 까맸을 텐데. 네, 오늘 어쨌든 네. 그렇게 되고 뭐 다행히 오늘 윤경 씨의 컨디션 난조를 커버해줄 게스트가 그쵸. 있습니다. 네. 이분은 대중음악 웹진 이즘의 새로운 편집장이십니다. 손민현 씨 모셨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탁드릴게요. 되게 이런 소개를 받는 게 네. 생각보다 무겁네요. 되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대중음악 웹진 이즘의 편집장 손민현입니다. 완장이 지금 하나 생기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네. 학생 때도 달아보지 못한 완장을 지금 네. 달다 보니까 매우 무겁고 선배님들 뵐 때도 굉장히 오늘 떨리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민현 씨가 안색이 좀 부쩍 안 좋아 보이세요. 그런가요? 그날 우리 저는 오늘 휴가였는데 심지어. 오늘 놀다 왔대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 아니. 완장에 무게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 최근에도 회식했을 때 한 사람만 유독 못 웃고 있어가지고 우리 민현 씨가 얼굴이 아니, 굳어가지고 그날 못 웃긴 했는데 네. 그때 이제 회사 일 하고 그러고 넘어온 거여가지고 약간 힘들 때 넘겨받아가지고 좀 그랬던 것도 있습니다. 그날 가장 환하게 웃었던 사람은 장준하. 그렇게 환하게 웃는 걸 3년 네. 만에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자유의 몸이 됐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준한 씨를 너무 익숙하게 이즘의 편집장으로 아실 텐데 사실 이즘의 편집장이 정기적으로 이제 바뀌죠. 약간 네. 임기가 있듯이. 그래서 준한 씨가 얼마 전에 편집장에서 물러나고 오늘 게스트 우리 뮤브 한번 또 왔었던 민현 씨가 이렇게 편집장이 됐는데 저도 2016년, 17년 이때 편집장을 했었고 그리고 뮤브에 오셨던 이대화 선배 그리고 김도원 선배도 다 편집장을 거쳤고 도원 씨가 선배예요? 선배죠. 선배지만 편집장은 이제 제가 먼저 했죠. 제가 나이가 더 많고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네. 그리고 뭐 우리끼리는 이제 손집장 이렇게 이미 괜찮은데요? 손집장이라고 어감이 괜찮네요. 손집장. 우린 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장집장은 좀 이상해. 근데 그래서 장집장이라고는 안 했어. 그죠? 손집장은 괜찮다. 손집장. 어디서 그렇게 불린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선배들은 감사합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네. 손집장 오늘 게스트를 모셨는데 뭐 본인이 얘기한 듯이 어깨가 무겁다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편집장이 되면 사실 마음가짐부터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좀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민재 씨가 전 편집장이셨으니까 좀 조언의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만나기 전에 이미 한 100마디 했어요. 저는 못 들었잖아요. 개인적으로 응. 한 100마디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뭐 우리 이즘에 있는 다른 에디터들 그리고 뭐 나아가서 선배들 그리고 밖에 있는 동료들을 잘 아우르는 편집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다리가 생각을, 돼야 된다. 네, 합니다. 그게 참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제가 했던 것보다. 왜냐면 연경 씨는 이제 제가 편집장했던 시절을 살아봤으니까 네. 아시겠지만 제가 승질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아, 승질 진짜 들어요. 들었고 진짜 팔이 안 오르고 뭐 진짜 자기 사람 아니면 그냥 쌩까. 그 당시에 제가 잘 못했던 기억들이 많이 나서 근데 잘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말은 하시는데요. 잘했어요. 이즘을 위해서는 참 좋은 특집, 뭐 프로젝트 이런 거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민현 씨가 워낙 또 성품이 나이스하니까 인성의 시대. 이게 다 제 사회적 인격입니다, 사실. 근데 저는 인성의 시대 맞죠? 사회적 인격을 갖춘 것만 해도 지금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못 갖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너무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민현 씨가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둘 그리고 우리 반야 작가님 많은 선배들과 동료들과 여러 가지 이런저런 지구촌 모두가 모두가 다 어울릴 수 있는. 우리 청취자가 또 응원하면서 우리 손집장 네.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자, 어디 각오라도 한마디 하세요. 각오, 네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이제 좀 적응을 하고 있고, 네. 저도 이제 몇 주 차죠 이제? 한 4주? 3주, 4주 된 것 같은데. 한 달 됐구나. 네. 뭐, 저는 일단 신분이 직장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이즘에 그렇게 많이 시간을 막 남들보다 많이 쓰지는 못했는데, 이젠 조금 더 무거운 마음으로 음악도 좀 더 열심히 듣고, 글도 열심히 쓰고, 윤정 형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멤버들 잘 아우르는 편집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이 없는 삶 응원합니다. 사실 토요일 빼고도 다른 날들도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편집장이 가장 지켜야 할 것은 간 건강이거든요. 아 맞아. 네. 그쵸. 네. 네. 간 밀크시슬 챙겨 드십시오. 네. 저도 편집장 시절부터 챙겨 먹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손집장 민현 씨 모신 이유가 우리 지난주에 요즘 힙스터들은 뭘 듣지 그 K 힙 네. 플레이리스트 일렉트로닉과 댄스 편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지난주에 이어서 민현 씨와 2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일렉트로닉과 댄스 이거 특집을 하면서 R&B 힙합 부분도 좀 준비해보면 어떻냐. 사실 요즘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랑하고 또 많이 듣는 주목받고 있는 장르가 이제 R&B랑 힙합이다 보니까 네. 이게 사실 K-힙에서 빠질 수가 없다 해서 또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뮤브리스트의 이제 손집장을 모시고 네.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겠다는 게 우리가 준비하겠다는 게 그쵸. 아니고 준비를 할 사람을 찾아보겠다. 그렇죠. 이제 그쵸. 아무래도 좀 취약 장르이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 일렉트로닉 댄스를 우리 둘이 하니까는 지치더라고요. 아, 안 되겠다. 맞아. 하나 데려와야겠다. 그래서 또 귀인을 모셨는데 요즘에 진짜 뭐 R&B 힙합의 인기가 상당해요. 그래서 뭐 아주 클래식한 R&B, 뭐 힙합, 올드스쿨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좀 힙한 느낌이 나는 R&B나 힙합은 어떤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뭐 단어로 설명드리면은 요즘 그런 키워드들 되게 많잖아요. 뭐 로파이 하고 이제 뭐 트립합까지 가면 너무 깊게 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런 플레이리스트들에 이제 타고 들어가서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아마 소개해드릴 아티스트나 혹은 레이블들도 그런 플레이리스트의 어떤 보석처럼 숨어있는 아티스트들이고 곡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준비하면서 되게 와, 이런 노래도 있었나 하면서 되게 재밌게 준비했었던 또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아티스트들을 준비했을지 아마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손집장부터 한번 소개를 좀 들어볼까 봐요. 네. 가보시죠. 네, 뭐 자유롭게 한번 네. 사실 이게 K-힙이라고 하긴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준비한 이제 레이블이 이게 우리나라식으로 발음하면 뭐 88라이징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숫자로 8과 8 그다음에 라이징을 합한 그렇게 붙은 레이블인데 8이 중국어로 무엇을 뜻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전혀 모릅니다. 아세요? 무한대 뭐 이런 건가? 그 8이 이제 중국어 발음이 빠로 되는데 그게 이제 약간 중국에서는 이제 그 복이랑 행운이랑 또 같은 글자라고 해서 8이 굉장히 약간 좋은 글자로 여겨지고 그래요? 있어서 그래서 88을 같이 붙였으면 약간 행운 비슷한 뜻이 되더라고요. 오, 신기하다. 중국어로 원래 좀 하시나요? 그리고 약간 TMI이긴 한데 저희 가족이 이제 중국 쪽과 사돈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중국 쪽이랑 좀 관계가 있고 저도 어릴 때 그래서 중국에 잠깐 살다 온 적도 있었고 오. 능력자네. 그러네 한중 수교.
글로벌하게 가네 진짜. 네, 중국어를 잘하지는 못하는데요. 어. 근데 뭐 그래서 이제 한자 같은 것들은 그래도 보면은 이제 중국인들이 어떻게 발음하고 하는 것들은 그래도 들리는 게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팔팔라이징 처음 봤을 때도 아 약간 그런 느낌인가 아, 그럼 했었습니다. 빠빠라이징이에요? 뭐 중국에서 읽으면은 그렇겠죠. 아. 근데 뭐 영미권에서 보통 읽을 테니까 뭐 AD 라이징 뭐 이런 식으로 읽고 하는데 근데 사실 뭐 여기 창립자가 현 네. 미야시로라고 하는 한국계 일본계의 음. 이제 미국인이 세운 어. 이제 그런 레이블인데 그래서 약간 동양적인 이미지를 내려고 이런 이름을 차용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해보세요. 그래서 이 레이블이 무엇을 하느냐를 네. 말씀드리면은 사실 그러니까 한국 아티스트들도 여기에 소속이 많이 되어 있긴 한데 네. 이제 전체적으로 동양권의 아티스트들을 이제 원래 활동하고 있던 아티스트들 혹은 신예들 영입을 해서 이제 영미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뭐 이제 기획도 하고 음반도 내주고 혹은 이제 미국 음악에서 활동하고 있는 메인스트림 아티스트들이랑 협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뭐 여기 소속된 아티스트들 아니어도 뭐 바밍타이거도 그렇고 약간 외국에 유행할 것 같은 혹은 좀 힙한 그런 한국 음악들도 자기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이제 소개를 많이 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곳입니다. 되게 궁금했던 게 88라이징이라는 이름으로 앨범도 나오고 뮤직비디오도 나와요. 근데 여기 소속이 아닌 가수들의 그 뮤직비디오 되게 올라오더라고요, 채널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정체가 뭘까, 이 그룹은? 아마 뭐 유튜브를 보셨겠지만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해주는 그런 영상들도 많고요. 그리고 워낙 또 협업이 잦아요. 그래서 보셨던 그런 팔팔라이징 아티스트들의 컴필레이션 앨범 같은 것들도 같이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블의 샹치 네네. 네. 그 정확한 이름이 아마 텐링즈 의 전설. 텐린즈의 네. 전설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마치 블랙팬서의 그 음악 앨범을 켄드릭 라마가 했듯이 팔팔라이징이 프로듀싱을 맡아서 근데 팔팔라이징 소속 아티스트만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한 게 아니라 막 자이언티나 그리고 호시노겐 막 그런 동양권 아티스트부터 막 앤더스팍부터 트웬티원 세비지 이런 영미권 아티스트들 앤더스팍이 이제 한국계 미국인이었나요? 그쵸. 맞아요. 그렇죠. 아.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다 묶어가지고 그런 앨범을 내기도 하는 그런 다양한 일을 하는 집단이고 뭐 옷도 파니까요. 그래서 뭐 자기 이제 팔팔라이징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집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단순히 레이블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뮤직 그룹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공동체 같은 느낌. 크루라기엔 너무 크고 사업적으로. 사업적으로 움직이는 집단인 것 같고 그래서 네. 뭐 아마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들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대충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에 있던 아티스트들 이제 거쳐간 아티스트를 보면은 이제 뭐 키스에이프 우리나라 사실 뭐 이제 외국에서 많이 활동을 하긴 했지만 키스에이프 그리고 오케이션 그 다음에 청하도 여기 잠깐 소속이 되어 있었고 네. 뭐 지금은 여자아이들이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 제이팝이 또 인기다 보니까 유아소비라든가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에서 활동 많이 하고 있는 그 새로운 학교의 리더즈 제가 이게 일본어 발음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네네네. 모르겠지만 네, 거기도 이제 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올해 코첼라 페스티벌에서 그 팔팔라이징 퓨처스라는 특별 기획 무대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비비님이 무대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비비님도 여기 소속입니다. 네. 아. 그렇게 해서 영미권에서 활동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좀 더 영향력을 넓힐 수 있게끔 동양권 아티스트들을 많이 지원해주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팔라이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범아시아 음악 공동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한중일이 음. 그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유럽은 이렇게 있잖아요. 이유가 있는데 네네. 이제 한중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거 아세안. 일본 때문에 안 돼. 근데 이 음악으로 최소한 아시아 공동체, 뭐 아시아 연합을 만든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팔팔라이징이. 그렇죠. 또 한중일뿐만 아니라 뭐 이제 인도네시아 출신 래퍼 리치 브라이언이라든가 뭐 리치 브라이언이 인도네시아. 맞아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제 인도네시아 심지어 영어도 유튜브나 이런 걸로 배웠대요. 그래서 랩을 하고 이제 옛날에 활동명이 치가, 리치치가였잖아요. 예. 네. 그죠. 뭐 그렇기도 하고 노래를 듣다 보니까 정확히 아티스트 워낙 속된 아티스트가 많다 보니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제 가사를 틀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막 한자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국어로 한 랩 혹은 이제 그쪽 그 동남아권 언어로 한 랩 같은 것들도 막 실려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특색 있는 집단이다. 네.
제가 리치 브라이언을 보면서 참 놀랐던 게 이제 보통 아시아인 하면 체구가 작고 좀 왜소하고 소심하고 이런 스테레오타입이 있잖아요. 근데 리치 치가라고 이름을 달고 나온 이 사람이 정확히 그 스테레오타입에 부합하는 외모거든요. 작고 막 되게 여리고 그런데 랩을 정말 무섭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굉장히 좀 서구 사회에 한 방을 먹이는 어떤 캐릭터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즘 한창 열심히 할 때 2016, 17 막 이럴 때 그때 이 리치치가 있었고 키스에이프도 브라더스. 키스에이프도 막 잊지마가 그때 네. 한창 막 뜨고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말씀해주신 그 브라더스가 아마 중화권에서 활동하는 네. 래퍼 집단이었는데 거기도 잠깐 소속돼서 활동을 하고 최근에 그리고 팔팔라이징이 이제 중국에서도 그 투어를 돌고 있는데 뭐 월드 투어를 다 돌긴 도는데 아마 중화권에서 되게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꼭 어떤 이해관계 막 이런 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아시아권의 아티스트들이 이 팔팔라이징이 마련한 무대에서 같이 공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코첼라도 그렇고. 그렇죠. 뭐 코첼라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요 레이블은 그 어쨌든 그 음악 시장 자체가 미국 중심 그리고 백인, 흑인 좀 더 하면 이제 라틴 계열이 이제 위주로 집중된 시장인데 그 안에서 그런 아시아 집단이 이제 스스로 뭔가 균열을 내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보면 그리고 재미교포 막 3세, 4세까지도 이제 막 등장을 하잖아요. 네. 이제 좀 더 미래를 보면은 그들이 향유할 수 있는 음악으로 조금 더 아시안 팝이라는 장르가 뜨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이제 케이팝이 글로벌로 나가고 있는 와중에 사실 다른 장르에 대한 어떤 진출이나 이런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여길 통해서 그래도 K 힙합이나 K R&B 같은 것들이 많이 전파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는 참 뭐랄까 이 앵글로색슨들은 잘 뭉치고 네. 이렇게 1세계 백인들 잘 뭉치고 이러는데 흑인들도 마찬가지고 꼭 국가와 뭐 이런 걸 다 떠나서도 사실 흑인에도 인종이 여러 개 있고 백인도 인종이 여러 개 있고 그렇잖아요. 민족적으로도. 네. 근데 그들은 잘 뭉친단 말이에요. 예전부터. 근데 아시안들은 진짜 안 뭉치잖아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사 청산이 안 돼서 아시아는 뭉칠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세 나라가 절대 뭉칠 수가 없고 동남아시아 사람들 절대 같이 이렇게 어울리지 않고 네. 그러는데 이 팔팔라이징이 참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 음악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집단에 지금 페스티벌도 하잖아요. Head in the Cloud. 네. 그게 이제 컴필레이션 앨범 이름도 그건데 헤드 인 더 클라우드가 뜻이 약간 두루뭉술한 생각 이런 뜻인 것 같더라고요. 머리 그래서- 꽃밭이라는 네. 그렇죠, 그런 맞아요. 뜻이죠. 그래서 되게 신기한 이름이고 약간 여기 레이블이랑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그 컴필레이션 앨범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너무 좋은 얘기만 나오긴 했는데 사실 듣다 보면은 약간 좀 그냥 타입비트 같은 느낌이 가끔씩 좀 들긴 하거든요. 약간 모든 곡들이 다 그렇게 막 와닿지는 않는데 이제 타입비트 같은 데다가 이제 그냥 일반 래퍼들이 랩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곡들도 있었고 간간히 좋은 곡들도 있고 네. 타입 비트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비트. 이제 그 비트메이커들이 그 자기가 만든 비트가 이제 약간 뭐 CK 타입이다 아니면 뭐 빈지노 타입 비트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비트를 뭐 판매하거나 아니면 래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올려두기 약간 프리셋 같은 거구나. 그렇죠. 그럼 거기에 그냥 이제 랩만 얹어서 네네. 발매를 한다던가. 약간 그래서 타입 비트라는 느낌 어떤 약간 조금 공산품 같은 비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단조로운 면이 없잖아 있지만 네. 그래도 좋은 교류를 하고 있고 이 헤드 인 더 클라우드가 반응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이번에 뉴욕에서도 하고 미국에서 2회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뉴욕에서 했을 때 그 아이들 가고 비비 가고 웨이브 토스 네. 가고 우리는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무대가 좀 반응이 있었던 걸로 봐서는 앞으로도 그런 기획 공연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기대가 개인적으로는 많이 되는 집단입니다. 네. 네. 우리 이렇게 돌까 봐요. 너무 손집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면 네. 앞으로 안 나올 것 같아서 네. 손집장 하나 하고 영경 씨 하나 하고 저 하나 하고 이렇게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네. 영경 저는 씨 한번- 하나인데 이제 바로 가나요? 네. 하죠 뭐. 네. 저 하고 이제 핑퐁 하시죠. 네네네. 네, 저는 바밍 타이거 음. 준비했어요. 이제 아까 민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바밍 타이거도 굉장히 국내외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바밍 타이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세요? 오늘 무슨 뜻인지 아는 질문 근데 많이 받네요. 약간 이름 뜻이 굉장히 다들 그 독특한 뜻을 갖고 있는 음. 팀들이 많아가지고 호랑이 연구? 네, 그러니까 타이거밤이 원래 호랑이 네. 연고잖아요. 네, 만능 네, 네. 치유제. 네. 이거를 이제 동사화한 거죠. 바밍 어. 이제 바르는 이제 호랑이 뭐 이런 식으로 한 음. 건데 이게 원래는 전신이 마인드 시어터라는 그룹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유명한 뭐 오메가 사피엔 소금 이런 퍼포머들이 아예 없었고 노 아이덴티티라는 A&R 담당, 그다음에 어비스라는 DJ, 그다음에 리더인 산얀 요렇게 세 명으로 처음에 출발을 했습니다. 다 한국 사람들이죠? 그쵸. 네네. 다 한국 사람들인데 문제는 이분들이 이제 배경을 만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음악을 만들고 DJ를 하고 뭔가 구상을 하는데 이거를 실현해 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어. 그래서 이 퍼포머가 없는 상태로 시작을 했다가 장석훈이라는 래퍼를 하나 영입을 합니다. 네. 그 당시 활동명은 유병원이었어요. 그 유명한 그 구원파 유병원이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부러 그 이름을 딴 거구나. 네, 그러니까 왜 인터뷰 찰스 맨슨 따듯이.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인터뷰를 보니까 자기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서 좀 돌아다니면서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런 삶에서 좀 나는 도망쳐 왔고 그거를 이제 필명으로 쓰고 싶었대요. 유병원이 항상 도망 다녀왔으니까 이런 좀 시니컬한 이름을 갖고 활동을 하게 됐죠. 도망다닌 사람 많은데 또 그렇죠. 하필이면 유병원이네. 네,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 장석훈을 데려오면서 바밍 타이거라는 그루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퍼포머로서는 오메가 사피엔 그리고 소금이 제일 유명하죠. 근데 그 전까지는 장석훈이 이 래퍼를 담당하면서 I'm Sick 이라는 노래로 굉장히 바밍 타이거를 알렸어요. 그래서 사실 바밍 타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뭐 I'm Sick 이 뮤직비디오를 통해 서거나 아니면은 RM이 참여한 섹시 느낌 이게 화제가 돼서 알거나 아니면 부리부리라는 곡으로 열린음악회에서 되게 이상한 공연을 했기 때문에 거기 알고리즘으로 좀 봤을 때 네.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좀 바밍 타이거를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밍 타이거가 구체적으로 어떤 음악, 어떤 콘텐츠를 냈는지 좀 흐름을 짚어드리면 이 유병원, 장석훈을 영입하면서 2018년에 호미 304라는 믹스테이프를 발표를 합니다. 이게 호미라는 게 작업실 이름이자 또 영어로는 마이 프렌드, 친구. My homie 이거잖아요. 억양상 그쵸? 호미 그쵸 네. 이거죠. 그런 느낌으로 이제 호미 304라는 걸 냈는데 여기서 셰프리라는 노래가 좀 유명해요. 되게 장석훈 씨가 뮤직비디오에 나와서 좀 더럽거나 기괴하거나 좀 그런 스타일의 뮤직비디오를 일단 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바로 이어서 딩고 스타일과 콜라보를 하게 돼요. 그게 네. 바로 I'm Sick입니다. 음. 이게 왜 화제가 됐냐면 이 뮤직비디오에서 장석훈 씨가 소위 아프리카 그 BJ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막 간장을 뿌린다던가 뭐 개걸스럽게 먹는다던가 이상한 기행을 하는 그런 뮤직비디오로 굉장히 이제 한마디로 알고리즘이 터졌던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알았어요. 되게 이 사람 뭐지? 정말 되게 소위 그 한국계 미국인처럼 공부 잘하게 생겼는데 너무 이상한 기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되게 바밍 타이거라는 이름이 되게 입소문을 타다가 하필 이렇게 좀 바밍 타이거 올라가고 있을 때 장석훈이 탈퇴를 합니다. 네네네. 다른 레이블과 좀 계약을 하고 또 노 아이덴티티라는 프로듀서가 또 이제 탈퇴를 하면서 공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퍼포머로 새롭게 데려온 사람이 소금과 오메가 사피엔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사실 지금의 바밍 타이거의 어떤 목소리를 역할을 하고 있고 바로 이어서 2019년에 아르마딜로라는 싱글을 발표해요. 네. 이게 굉장히 이 바밍 타이거라는 그룹에게서 좀 중요한 곡인데 여기 이제 전에 퍼포머였던 장석훈 그리고 지금의 어떤 목소리인 오메가 사피엔이 같이 나옵니다. 여기서 같이 나와서 랩을 주고 받는데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아, 세대 교체다. 이제 기존의 장석훈이 나가고 이제 오메가 사피엔이 바밍 타이거를 이끌겠다. 이렇게 조금 어떤 바밍 타이거의 새로운 국면을 알리는 곡을 발표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 멤버 소금이 앨범 2장을 발표하게 되면서 좀 대중적으로 인지도를 알리게 되고 그래서 소금이 그 앨범 2개를 한 해에 내면서 한대음 최우수 R&B 후보까지 오르잖아요. 그래서 신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후보에 올랐다는 게 사실 굉장히 엄청난 어떤 파급력이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게 되면서 소금과 오메가 사피엔이 이름을 각인시키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많은 멤버들이 충원이 돼요. 머드 더 스튜던트. 그 코난 그레이 닮으신 분이잖아요. 머리도 그렇고. 머드 더 스튜던트, 그다음 네네. BJ 원진, 이분도 보컬이고, 홍찬희, 비주얼 아티스트, 이수호, 영상음악. 저희
전에 편집장 이름도 이수호였죠. 제가 그래서 그 이 바밍 타이거의 이수호를 볼 때마다 네. 그 이름이 생각나요.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이름. 네. 그 외에도 언싱커블이라는 프로듀싱 담당, 그 다음에 헨슨이라는 프로모션 담당, 이렇게 멤버들이 충원이 되면서 총 11명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규모가 큰 크루로 성장을 한 거죠. 네네. 와, 네. 사람들 많죠. 그 정도로 인원이 많은 줄 몰랐어요. 네. 그래서 단체 사진 보면은 거의 얼스 윈덴 파이어라니까. 그리고 어디 인터뷰나 촬영 갈 때마다 쪼개져요. 4명, 아. 3명 이렇게 쪼개져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맞아. 네. 그래서 2020년부터 사실 바밍 타이거가 좀 하나의 크루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좀 보여주게 돼요. 2020년에 바로 콜로콜로라는 노래를 내게 되는데 이게 애플 맥북 광고에 삽입이 됩니다. 와우. 그러니까 사실 결성 한 2, 3년밖에 안 됐는데 좋은 곡을 내서 애플의 광고 음악까지 삽입이 된다는 게 사실 엄청나게 잘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2021년에 머드 더 스튜던트가 쇼미 10에 나오죠. 네. 여기서 세미파이널까지 진출하면서 머드 더 스튜던트라는 이름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2022년 그 화제의 싱글이죠. RM이 피처링한 섹시 느낌. 요게 발표가 되고, 그러니까 사실 그전에도 얘기가 많았어요. RM이 뭐 피처링한다. RM이 좀 좋아하는 언더그라운드 크루다. 이런 이름을 알려졌다가 섹시 느낌에 참여를 했는데 이게 뭐 본인들 말로는 아미의 힘을 받았대요. 아미의 힘을 받아서 유튜브가 조회수 1000만이 나왔다고 합니다. 1000만까지 나오고 이 노래가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1위. 사실 RM과 아미의 덕이 약간 있다고 보여지긴 하죠. 없다고 보긴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이 영화와 콜라보까지 해서 이 영상으로 이 섹시 느낌의 노래를 합한 뮤직비디오가 또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섹시 느낌 때문에 바밍 타이거라는 그룹이 국내를 넘어서 좀 해외에도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그리고 곧 이어서 2023년에 Trust Yourself, 그 다음에 SOS 싱글을 2개를 내요. 이게 재밌는 게 섹시 느낌은 완전히 한국 느낌의 뮤직비디오예요. 그래서 되게 찜질방도 나오고 교복도 한국식 교복도 나오고. 근데 Trust Yourself는 일본 로케입니다. 그래서 일본 배경에서 찍고 SOS는 중국 로케예요. 그러니까 한중일을 다 다녀간 거죠, 사실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좀 아시아 언더그라운드 음악이 주목받는 그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조금 좀 그 흐름을 탔다. 그런 아트웍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 마침내 2023년 10월에 정규 1집을 냅니다. January Never Dies라는 앨범인데 뮤브에서도 저희 라이엇 뮤직으로 한번 추천했었죠. 그래요? 그러니까 제 말을 전혀 안 영경 씨가? 네. 네. 전혀 제 말을 안 제가 들으시는군요. 추천한 게 아니니까 또 황당하네. 살짝 기억이 안 날 수 인스타그램에도 있죠. 올라가는데, 네, 어쨌든 제가 올렸을 텐데 이 라이엇이란 그때 당시에는 즐겁게 들었을 거예요. 저도. 알겠어요. 아까 제 말을 그냥 안 들으시는 거기 아니 때문에 그렇지 않고 네. 저도 좋아합니다. 들으셨어요? 아 그럼요. 네. 이 음악은 들었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이 라이엇이라는 음악이 사실 머드 더 스튜던트 색이 조금 강하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 머드 더 스튜던트가 펑크 음악을 좀 잘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노래도 저희가 추천을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얼터너티브 케이팝을 표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얼터너티브 케이팝을 표방하는 좀 그룹답게 힙합, 뭐 일렉트로닉, 뭐 한국의 가요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한 스펙트럼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앨범이 NME에서는 5점 만점에 4점을 줬습니다. 원래 4점부터 시작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 앨범은 4점, NME는 영국 항상 앨범은 4점을 5점. 깔고 시작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좀 네. 해외 매체에서 이 좀 주목도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케이팝만 주목하고 있는 와중에 바밍 타이거를 주목했다. 네. 그런 점이 좀 특이할 만하고, 이 앨범을 내고 나서 SXSW에서 이제 공연을 하면서 아시안 최초로 퍼포먼스 상도 받게 되고 올해 글라스톤베리에서도 공연을 했죠. 네. 거기에 대한 좀 브이로그도 본인들이 올렸더라고요. 공연도 음. 했고 올해 11월에는 바밍 타이거의 단콘이 있습니다. 네, 단콘까지 있어요. 어디서 하나요? 그것까진 제가 그걸 가져왔어야지. 앞에 아니, 걸 다 날려도. 검색하면 나와요. 아, 우리나라죠? 네, 우리나라에서 단콘을 합니다. 11월에. 이걸 앞에 걸 다 날려도 바밍 타이거 공연을 어디서 하는지는 알려줘야 사람들이 이걸 또 갈 거 아니에요. 하는 게 중요하죠. 하는 걸 알려드렸으니까 정말. 하나보다. 그럼 찾아보게 되는 거죠. 노들섬 라이브 하우스에서 그거 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11월 2일, 11월 3일 3일, 양일간 합니다. 빡세겠는데요. 거기가 좌석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조금 인지도가 이제 있는데 너무 작아서 좀 피케팅이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근데 이 바밍 타이거가
음악적으로는 얼터너티브 K-팝을 표방했으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음악을 들으면 다양한 장르, 다양한 한국의 느낌이 있는데 이 바밍 타이거는 크리에이터 그룹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음악만 하지 않고 사실 아트워크도 봐야 되고 사진도 봐야 되고 여러 어떤 기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저는 음악 외적으로 같이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비주얼이나 콘텐츠, 컨셉 같은 걸 보면은 사실 케이팝에 대한 느낌은 안 나요. 케이팝에 대한은 아니고 좀 국적을 알 수 없는 오리엔탈리즘을 팔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시아의 힙한 그룹, 아시아에서 뭔가 일본의 영향을 받은 좀 그런 그룹이라고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아르마딜로 이것도 일본 식당에서 벌어지는 얘기고 되게 일본어 간판, 그다음 신문, 그다음 카타나 이런 것들이 나와요. 굉장히 일본 문화를 대표하는 것들이 나오고 그 이어서 콜로콜로 뮤직비디오도 좀 오리엔탈리즘이 강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쿵푸인지 태권도인지 뭐 유도인지 모르는 어떤 무술들이 나오고 뭐 조폭인지 야쿠자인지도 사실 모르겠고 스모인지 씨름인지도 모르겠고 그 브루스 리라고 대표되는 그 아시아에는 좀 허약한 몸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바밍 타이거가 한국 그룹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일본 그룹인가 싶을 정도의 좀 외색이 짙은 영상들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오메가 사피엔이 일본에서 오래 좀 살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그래서 뭐 초국적, 다국적 이런 용어를 좀 차용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서구에서 저는 더 먹혔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구는 사실 아시아 문화라고 하면 일본 문화를 떠올리잖아요. 그쵸. 일본 문화가 이제 곧 아시아고 곧 오리엔탈리즘인데 사실 영민하게 이걸 잘 차용해서 오히려 서구 리스너들에게 좀 잘 팔았다. 그러니까 이 바밍 타이거라는 브랜드를 굉장히 잘 팔았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시아의 어떤 힙한 그룹이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바밍 타이거는 어쨌든 한국 그룹인데 네. 88라이징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느낌이. 약간 여러 뮤지션들이 있고 좀 범아시아적인 이미지와 음악과 네. 이런 것들을 차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데 88라이징은 어쨌든 음악적으로 한 팀은 아니잖아요. 레이블이고 어떤 개인이 모인 집단이라면은 이 바밍 타이거는 어쨌든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바밍 타이거가 참 영리하게 이거를 잘 가져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88라이징은 사실 뭐 중국, 일본, 한국 다 있지만 중국의 어떤 이미지가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좀 빨간색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이름부터 88이어가지고. 그렇죠. 중국계고. 그런데 이 바밍 타이거는 뭐랄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구인들이 오리엔탈리즘이라고 생각하는 걸 오히려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았다. 그래서 이 카메하메하라는 싱글을 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카메하메하가? 뭐예요? 예, 드래곤볼 보셨나요? 당연히 안 봤죠. 드래곤볼 한국에서 에네르기파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일본어로는 이제 기술 이름이 카메하메하래요. 어. 근데 그거를 이제 싱글로 냈는데 그 앨범 커버가 90년대 일본 만화의 어떤 일러스트 같은 그런 그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니까 인터뷰를 통해서는 이분들이 한국계 좀 중요한 걸 알았다. 좀 우리는 얼터너티브 케이팝 그룹이다라고 하지만 좀 결과물들을 모아두고 보면 얼터너티브 케이팝인가? 라고 싶은 지점이 있는데 사실 그런 포인트들 때문에 해외에서는 뭔가 아시아의 힙한 그룹이라고 먹히는 것 같다. 좀 이런 느낌이에요. 뭐 민현 씨도 이 바밍 타이거는 그래도 좀 좋아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이름을 안 거는 말씀해주셨던 그런 사건들 때문이었던 것 같고 저는 소금 씨가 그 옛날에 오디션 프로그램 사인히어라는 네네. 프로그램 나왔을 때 와 저렇게 노래한 사람이 있네 하고 보고 그때 알았고 머드 스튜던트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냥 약간 힙합씬의 영역에서 알기 시작하다가 이제 노래를 들어보고 영상도 보고 했는데 여기 약간 씬 밖에 있는 사람들이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케이팝 바뀌고 힙합에서 또 바뀌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 소속돼 있는 걸까를 고민을 했는데 요즘 보면 그냥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 싫어한대요. 어디에 네. 소속되어 있고 규정되는 걸 되게 싫어한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드 스튜던트가 쇼미에 나왔을 때 했던 노래들이나 그런 것들도 사실 장르가
있잖아요. 막 네. 이제 막 펑크도 나오고 막 힙합도 음.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걸 지향하는 곳이구나. 재밌게 참 잘 논다. 그냥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 앨범 참 정규 앨범 너무 즐겁게 들었고 독특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팀에 대한 기대를 계속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우리 지금 아직 녹음일 기준으로는 날짜가 안 됐는데 방송 나갈 때는 우리가 슬로우 라이브 라이브. 라이브. 다녀오잖아요. 네. 여기에 지금 바밍 타이거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민지 씨는 바밍 타이거에서 좀 좋아하는 멤버가 있으신가요? 소금. 아, 왜냐면 제가 그 중에 만나본 사람 소금밖에 없어요. 어떠셨어요? 어떠셨나요? 소금 씨를 만났었는데 우연치 않게 파티에서 그때 석철 씨 행사 때 음. 뵈가지고 막 인사했었는데 그때 참 인상 좋고 인성의 시대. 인성의 시대. 인성이죠. 음악 잘해서 소용없습니다. 맞아. 음악 플러스 인성인데 제가 볼 때 그때 소금 씨 만났을 때 아주 너무 살갑게 인사 나누고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로 했어요. 아, 다짐을 했구나. 네네 그런 뭐 음악 이런 거 떠나서 소금이라는 사람 너무 좋아하기로 했습니다. 영경 선배님도 최애 멤버가 혹시 있으신가요? 아, 전 무조건 머드 더 스튜던트입니다. 와우. 왜냐면 그 자기 EP 냈을 때 초록색 커버거든요. 네네네. 그거 냈을 때 너무 좋았어요. 완전히 펑크, 게러지 펑크를 너무 잘 힙합이랑 근데 죄송한데 네. 여기서 지금 게러지 펑크 얘기하고 음악 얘기하면 제가 여기서 소금 인성 얘기하면 그거네요. 왜냐면 제가 머드 더 스튜던트 이분의 인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소금도 음악 좋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소금도 그렇죠. 음악 좋은데 그럼요. 그렇죠. 어, 근데 왜냐면 전 이 바밍 타이거 많이 당황스럽네. 바밍 타이거 네네. 멤버들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주작을 할 순 없잖아요. 영영 씨가 너무 머더 시던트의 음악을 막 이래가지고 제가 순간 민망해져서 다 좋죠. 음. 민현 씨는 뭐 최애. 저도 사실 소금 씨예요. 어. 그 소금 씨 같은 보컬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 음악 얘기 좀 해주세요 소금에 대해서. 맞아요. 그 약간 그 약간 야리꾸리한 그런 그쵸. 약간 끄듬 처리 같은 게 이게 사람 맞아. 매력적이죠. 네 매력적. 나른한데 네. 뭔가 야식꾸리하고 맞아요. 이상해.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영경 씨의 바밍 타이거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제가 볼 때 시간상 민현 씨가 여기서 한 팀 해줘야 될 것 네, 같아요. 갈 길이 머니까 네. 다음 팀이 다음에 제가 준비한 팀이 DPR 음. 팀인데요. 네. 제가 한 줄평은 아니고 이제 약간 첫 문장을 준비를 했었는데 준비한 거다 팔팔라이징 해보세요. 때는 못했네요. 팔팔라이징도 해보세요 지금. 팔팔라이징 뭐였더라? 네. 팔팔라이징은 힙합의 검은 장벽을 깨는 재미없네요. 아시안 힙의 제일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시안 아시안 힙의 제일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일선. 약간 글로 봤으면 진짜 멋있었을 것 같은데. 그 저희 우리 본진 손집장 네 욕심이 과했다. 저희 본진이었던 이즘 뮤직 클라우드에서는 항상 이렇게 한 줄평을 즐겨 했었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한번 여기 뮤브에서도 한번 해볼까? 해보세요. 좋아요. 그 팔팔라이징 쪽에서 좋아할 것 같고 네. 우리 DPR에 대한 한 줄 평도 한번. DPR은 조금 셀 수 있는데 네. 음악과 태페미 그리고 미소년은 국경을 가리지 않지. 저는 제가 봤을 땐 되게 잘생겼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저는 멋있었어요. 멋있다. 그쵸. 미소년보다 약간 진짜 패셔니스타 같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 미소년보다 힙소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힙소년 단어가 괜찮다. 그런 느낌으로다가 네. 어쨌든 DPR 여기도 이름의 뜻을 풀어야 되는데 네. 사실 DPR 하면은 가장 먼저 전 DPRK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어. 그게 그 북한의 코드 네임이잖아요. 네네. 데모크라틱 어쩌고저쩌고인데 여기 DPR은 Dream Perfect Regime이라고 해서 약간 완벽한 어떤 레짐을 꿈꾼다 이런 느낌이고 이제 DPR 뒤에 이제 자기 이름들을 붙여서 DPR 라이브, DPR 이안, DPR 맞아요. 크림 네.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DPR 라이브라는 래퍼가 가장 먼저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7년 정도에 그룹 이름이 프로듀싱한 그 프리스타일이라는 되게 약간 그 영상 처음 시작할 때 막 붓글씨 같은 걸로 응이라고 쓰고 네. 이제 그게 약간 그 당시에 많이 쓰인 약간 이런 추임새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트랩으로 다른 아티스트들이랑 풀어낸 곡이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DPR 라이브가 이제 피처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알리고
DPR 씬이 그 DPR 크루가 굉장히 주목을 받은 게 이제 DPR 라이브의 작업물들이 랩도 굉장히 좋았고 약간 한국어랑 영어를 굉장히 잘 섞은 이제 DPR 라이브도 외국에서 살다 온 분이어가지고 당시로서는 굉장히 어떤 트렌디하고 힙한 느낌의 랩을 가장 잘하는 아티스트였고 그런데도 이제 그 같이 이제 활동하는 DPR 각자의 역할이 많아가지고 제가 계속 보면서 하게 되네요. 이안이라는 네. 아티스트도 이제 아티스트로 활동도 하면서 비주얼 디렉터이자 뮤직비디오 감독을 하고 있는데 나온 영상의 깔들이 다른 거예요. 최근에 나왔던 그런 힙합 뮤직비디오나 이런 거랑 다르게 굉장히 세련되고 그리고 어떤 DPR 크루만의 질감을 갖고 있는 그런 작업물들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이름을 얻고 이제 뭐 제스민이라든가 DPR 라이브가 처음에 냈던 곡들이 굉장히 인기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 크러쉬도 같이 피처링을 했고 데뷔 앨범 때 뭐 딘도 같이 피처링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서서히 주목을 받다가 이제 뭐 DPR 이안 또 이제 프로듀서로서 앨범을 내기도 하고 이제 DPR 크림 요분도 프로듀서로서 이제 프로듀서이자 보컬로 앨범을 내기도 하고 최근에는 DPR 알틱이라는 DJ까지 영입을 하고 그분도 앨범을 내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일단 무조건 DPR이라는 걸 붙여줘야 되는군요. 그쵸, 뭔가 약간 하려면. 그러니까 DPR 흑장미파 이런 거죠. 백장미, 흑장미 이런 게 붙어야 되듯이. 여러분도 들어가시게 된다면 뭐 DPR 민재 아니면 그러니까 진짜 웃기다. DPR 연경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무조건 DPR을 붙여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와 DPR 민재 진짜 웃기다. DPR 네. 민재는 약간 거의 청소할 것 같아요. 연습실 청소하고 쓸고 닦고.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게 그 최근에 이제 DPR 라이브가 크루가 아니라 그 DPR라는 레이블을 나갔는데 크루로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DPR 라이브가요? 이제 DPR 라이브가 홍다빈이라는 아, 이제 네. 본명으로 이제 회사를 개인 회사 설립하고 어.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뭐 이제 인터뷰 같은 거 보니까 아 뭐 다빈이는 아직도 우리 크루로서 활동은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멤버들이. 그래서 그럼 멤버들이랑 관계는 괜찮고 거기 이제 약간 어떤 경영이나 그런 프로모션이나 이런 걸 했던 거기도 이제 DPR 뭐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 사람이랑 약간 마찰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쨌든 DPR 라이브가 굉장히 이 DPR 크루를 이끄는 멤버였고 당시에 거의 그 노래가 나왔을 때는 힙합시 전체가 뒤집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사실 그 이후로 막 그런 형태의 어떤 멜로딕한 한국 영어 혼용 랩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도 있고 굉장히 흐름을 한번 바꾼 래퍼기 때문에 그랬던 것도 맞는데 약간 뭔가 그 안에서 대우를 많이 못 받았다던가 약간 그런 내용의 어떤 분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나와서 지금 홀로 활동은 하고 있지만 뭐 크루로서는 활동을 한다. 근데 어쨌든 그 대표격인 사람도 DPR 어쩌고 이름을 갖고 있더라고요. DPR 램이었나? 너무 웃겨. 모든 사람이 다 DPR. 그래서 약간 그 건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DPR의 어떤 명함을 갖고 들어간다. 그럼 거기 이제 라는 것 같습니다. 경비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도 그럼 DPR DPR 이렇게 가드 이런 붙겠네요. 느낌으로. 아니 그럼 DPR도 결국은 이런 바밍 타이거 같은 어떤 그룹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88라이징에 좀 더 가까운 형태인 거죠. 제가 볼 때는 크루이면서도 사업체. 그 중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멤버들이 각자의 역할이 되게 분산도 되어 있으면서 또 겹치는 지점들도 많고 실제로 DPR 이안도 원래는 이제 작업물을 내지 않아가지고 그냥 뮤직비디오를 되게 기깔나게 잘 만드는 사람이다 했는데 2022년인가 냈던 앨범이 저희 이즘에서도 아마 올해 앨범을 받았을 거예요. 그 정도로 사운드도 잘 만지고 그런 R&B적인 요소들 잘 섞는 프로듀서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도 있어서 DPR 이안의 어떤 곡이 틱톡에서 엄청 화제가 되지 않았나요? 무슨 섹시춤, 되게 멋있는 춤에 배경음악으로 많이 깔리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DPR 이안이. 맞아요. 아마 무즈였나 아니면 뭐 그 되게 유명했던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사실 이 DPR 이안이 예전에 시클라운이라는 네. 아이돌이 있었는데 거기 아이돌 멤버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맞아요. 저도 사실 DPR 노래만 듣다가 이제 막 찾아봤는데 세계관이 또 있더라고요. 약간 DPR 세계관. 네. 그래서 어떤 그런 DPR 이하는 어떤 그런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의 충돌 같은 그런 것들을 견뎌내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막 해석해 놓은 영상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케이팝스럽네. 살짝 엑소 느낌 난다. 네. 그래서 이게 여기도 저는 그냥 완전 힙합과 R&B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접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좀 힙했을 뿐이지 사실 케이팝적인 접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팀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이 컨셉추얼한 부분을 맞아요. 되게 잘 썼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홍다빈 씨가
이 홍다빈 씨의 소식을 봤을 때 약간 마음이 뭉클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 DPR 라이브에서 홍다빈이라는 실명을 이제 활동명으로 쓰게 된 건데 이 이유가 이제 아버지 성을 쓰고 싶어서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인이다 보니까 좀 부모님에 대한 좀 자기를 키워준 어렵게 키워준 부모님에 대한 어떤 향수가 있는데 아버지가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 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노래도 냈었고 그래서 그 성을 이어받아서 한글 이름으로 좀 활동을 하고 싶다고 예전에 밝혔어서 좀 그분 되게 너무 멋있었어요. 그냥 각별하게 좀 기억을 하는군요. 네. DPR이라는 어떤 뭐 결속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팀도 아니고 크루보다는 좀 끈끈한 것 같고 하여튼 어려웠어요. 그 이해하는 게. 그래서 또 누가 나오면 뭐 여긴 DPR 뭐 이안이라고 그러고 여긴 뭐 라이브라고 그러고 처음 헷갈렸죠, 저도. NCT를 보는 것 같은 거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그런 야, 점이 케이팝스러운 거죠. 이게 만만치 않다. 그렇죠. 약간 그런 점은 케이팝스러운데 음악은 되게 또 약간 네. 어떤 감각적이죠. 감각적인 얼터너티브 R&B와 그 DPR 라이브가 있었을 때는 사실 뭐 랩 쪽에서도 저는 절대 꿀리지 않는다고 그럼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몇 년 전의 음악보다는 조금 아쉬워진 게 좀 있긴 합니다. 약간 그 어떤 DPR의 색깔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2022년에 그 이한님의 앨범을 듣고 느꼈던 그런 게 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올해 굉장히 또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제 그 황소연이랑 키드밀리랑 요즘 하는 그 비빈 케이팝이었나요? 그 어디 그런 유튜브 같은데도 이제 세 분이 나오셔가지고 막 인터뷰 같은 것도 하고 저도 본 것 네, 같아요. 원래는 그렇게 미디어 노출이 많지는 않은 팀이었고 약간 신비주의가 엄청 강했어요. 약간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땐 그 느낌이었어요. 약간 성수동에만 가야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맞아. 형들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왜 이렇게 많이 보이지? 약간 그래서 남들이 이제 다 좋아하면 또 좋아하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좀 거리를 두고 있긴 한데 네. 약간 힙스터 스타일이군요, 민현 씨가.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밴드들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내가 좋아하는 맞아요. 밴드, 이 가수를 좋아해야 이 가수가 먹고 살아서 계속 음악을 한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그러니까 좋아하지 마. 근데 약간 좋아하지 좋아하지 마. 그런 느낌으로 남들이 다 좋아하면 뭔가 이제 그쵸. 앞으로는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그래도 뭐 추천곡으로 넣은 곡들은 최근까지도 굉장히 많이 듣고 있고 네. 그럼 우리 여기서 팔팔라이징 그리고 바밍 타이거, DPR 추천곡들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 듣고 오는 시간을 갖죠. 팔팔라이징부터 좀 네네네. 들어볼까요? 간략하게 소개를. 팔팔라이징 제가 추천해드릴 노래는 소속돼 있었던 아티스트 키세이프의 물이라는 노래고 영어로 MULL입니다. 키세이프의 노래 중에 가장 대중적인 곡이라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고 네. 그리고 워킹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소속 아티스트 조지와 그 갓세븐 출신 잭슨이 함께 부른 노래로 이제 샹치 그의 사운드 트랙 안에서 함께 있었던 노래고요. 마지막 곡은 미드서머 매드네스라는 곡으로 이 노래는 조지와 리치 브라이언 어거스트 08이라고 읽나요? 네, 네. 이렇게 함께한 노래고 컴필레이션 앨범에 수록되어 있던 노래입니다. 네. 그 이어서 네. 바밍 타이거의 추천곡. 저는 첫 번째는 아르마딜로. 여기서 이제 장석훈과 과거의 목소리, 그 다음에 현재의 목소리인 오미가사피엔이 같이 랩을 했던 노래라서 요거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섹시 느낌.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RM이 참여했지만 이게 힙합이라서 요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은 업이라는 곡입니다. 네. 요거는 바밍 타이거가 좀 원하는, 바밍 타이거가 항상 이제 외치는 그런 메시지와도 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짱이야. 그냥 다 꺼져. 그러니까 나는 해낼 수 있어. 그러니까 달려갈 거야. 이런 메시지가 있어서 요 음악을 통해서 바밍 타이거가 어떤 그룹인지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DPR의 추천곡도 한번 네. 소개해 주시죠. DPR은 이제 가장 최근에 합류한 멤버인 DPR 알틱의 Do or Die라는 곡 먼저 추천드리고 그 다음은 DPR 이한님의 무드, 그 다음 DPR 라이브의 이름으로 냈었던 그리고 디니 피처링한 Know Me 이렇게 세 곡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뮤브 유튜브 재생 목록에 가면은 이 추천곡들 다 올려져 있고요. 스포티파이에서는 이런 콘텐츠 더 보여주기 가시면은 음악 들으실 수 있습니다. 추천한 곡들이 오늘 좀 많은데 한번 노래 쭉 들어보시면은
성수동인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네, 한 가지 주제로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뮤브리스트. 요즘 힙스터들은 뭘 듣지? K-힙 플레이리스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민재 씨 또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준비한 아티스트는 조지입니다. 조지는 뭐 아까 앞서서 살짝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네. 88레이징에서도 같이 활동을 하고 이분이 본명이 쿠스노키 조지예요. 일본 호주 혼혈이라고 하고 92년생입니다. 아주 그래서 정가더라고. 진짜? 같은 네. 원숭이띠로서 아주 반가운 인물이고, 야 스포티파이에서 무려 2,080만 월간 청취자가 있는 아주 대형 아티스트입니다. 그래서 88라이징의 간판급 스타라고 할 수 있겠고, 아까 우리 손집장이 얘기했던 로우파이하고 그리고 감성적인 얼트 R&B가 특기인 그런 뮤지션인데, 사실 뭐 이분은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원래 유튜버 출신이죠. 네. 그래서 Filthy Frank라는 이름으로 개그 유튜브를 했었죠. 아주 오랫동안. 왠지 Filthy Frank 좀 좋아했을 것 저 같은데. 핑크가이를 먼저 알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정말 온갖 밈과 정말 미국에 또라이가 많구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왠지 민현 씨는 잘 몰랐을 것 같고 Filthy Frank. 네, 저 조지란 이름으로 그쵸. 네 왜냐면 들었던 것 이제 같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옛날 그게 아니라 사람의 성향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취향과 성향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민현 씨는 필티 프랭크 쪽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약간 영경 더럽고 씨는 저지를 좋아한다. 영경 씨 약간 그런 코미디 좋아하거든요. 약간 B급 그리고 병맛. 근데 제가 볼 때 장준환도 분명히 필티 프랭크 좋아했을 것 알 같고 거예요, 걔. 그 필티 프랭크 좋아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지금 막 떠오르는데 우리 선집장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땐 몰랐어요. 불결한 거 싫어하는 분들이잖아요, 두 분은.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들이. 근데 이분은 일단 필티라는 것 자체가 네. 이름에서 정돈이 안 된 사람이죠. 그쵸. 유튜브 자체가. 그래서 개그 유튜브인데 2017년 이후로는 지금 업로드가 없는데요. 구독자가 785만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어마어마한 유튜버였고 아주 컬트적인 인기를 누렸는데 그 유명한 할렘 쉐이크의 오리지널이 바로 이 사람이잖아요. 밈의 필티 기원이죠. 프랭크. 그 필티 프랭크가 처음으로 할렘 쉐이크 그 세 명이서 막 춤추는 그걸 처음으로 했던 게 바로 이 사람 조지였고, 제가 이제 뒤늦게 막 찾아보니까는 약간 우리로 치면 느낌이 피식대학 같은 느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연기하고 좀 다양한 상황극을 하고 이런다는 점에서 그런 코미디 채널 같은 느낌인데 이 사람의 채널인 거예요. 1인 채널인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뭐랄까 날것의 뭔가가 있죠. 필티 프랭크는. 어쨌든 직접 보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 진짜 전형적으로 그 커뮤니티 할 것 같은 남자였어요. 네, 커뮤니티, 음지 커뮤니티 하면서 유튜브 영상 올리면서 약간 진짜 색드립 치고 이런 거 잘하는 그런 사람. 찐. 네, 정말 찐. 아니, 음악은 안 그렇던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골 때리는 거예요. 그게 되게 놀라운 점이고요. 굉장히 놀랐어요 지금. 이분은 음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원래. 와. 그리고 원래 음악을 좋아했고. 근데 전업 뮤지션 하려고 하니까 누가 이 사람 음악을 들어요. 지금 이런 이미지인데. 그러니까 이미 필티 프랭크 시절에도 음악을 내봤어요. 근데 반응이 그렇게 좋진 않았고, 막 약간 어색한 거죠. 막 웃기고 개그하던 애가 갑자기 진지하게 음악을 하려니까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공개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유튜브 접겠습니다. 이유는 내가 이걸 하면서 약간 정신 건강적으로도 뭔가 안 좋은 게 있었고, 왜냐면 이제 본인도 워낙 이것저것 막 하다 보니까 신경적으로 좀 안 좋은 거죠. 그쵸. 그런 점에 있어서도 더 이상 필티 프랭크 할 수 없고, 그리고 음악을 좀 제대로 하고 싶으니까 유튜브를 이제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그날 이후로는 진짜 유튜브를 안 했어요. 이런 관련해서는 785만인데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한 것 같아요. 거의 중소기업급 아닌가요? 그 정도면? 그럼요. 그 연봉이 거의 억대로 받을 수 있는데도 음악 때문에 포기한 거잖아요. 제가 지금 785만이면 엄청난 유튜버인 게 백종원 선생님 유튜버가 이 정도 규모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 1,00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분이 막 안 한다, 음악한다 이런 거랑 다름없는 거잖아요. 물론 완전 다른 직종이긴 해도 네. 그 정도로 참 대단한 일이었고,
사실 저는 그 시절에는 잘 몰랐고, 조지라는 이름으로 이제 음악을 낸 게 2016년 이후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지라는 이름을 바로 알았으니까, 사실상 음악을 시작하고 나서는 거의 바로 알려진 셈이죠. 그래서, Slow Dancing in the Dark 이런 노래가 인기를 모으기도 했고, 첫 정규 앨범 발라드 1. 근데 이 커버도 참 독특했죠. 약간 이렇게 눈을 저 요괴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도깨비처럼. 그 왜 이렇게 무서운 사진을 해놨지 하니까 본인이더라고요. 눈을 이렇게 약간 희번득하게 뜨고 하는 사진 앨범이었는데 그 커버는 그래도 음악은 참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음악. 아, 네네네. 네네네 그랬고 약간 지금 취해 있는 것 같은데 조지는 어떤 사람인가. 조진 진짜 모르겠어요. 갯모애가 그래서 진짜 거의 막 양끝단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2022년에 싱글 Glimpse of Us가 빌보드 8위까지 갔잖아요. 네. 네. 엄청난 히트를 거두면서 뮤지션으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했고요. 그런 치일한 분위기나 약간 로파이한 것들이나 그리고 또 요즘은 워낙 우리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이지 리스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트렌드랑 잘 부합하는 음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조지가 88라이징의 간판이기도 하고 전 사실 이 정도로 스포티파이에서 잘 나온 줄 몰랐어요. 근데 여전히 청취자가 상당하고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그냥 카페나 뭐 그냥 뭐 바나 뭐 약간 와인 파는 네. 곳 이런 데서 틀어놓기에 너무 분위기가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아마 수요가 상당할 걸로 보고 지금 예전에 한국에 내한 한번 왔다가 지금 오랜만에 슬라슬라로 왔는데 사실 이분이 약간 공연을 펑크 내는 걸로 유명하대요. 불안한데요. 펑크 원래 이상한 사람이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그 이분 워낙 정신 건강적인 뭔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좀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그냥 딱 펑크 내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는 하는데 우리 녹음하는 시점에 아직 슬라슬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방송 나가는 시점에 제가 조지의 무대를 봤을지 또 이러네. 관전 또 포인트. 이러네. 관전 포인트. 그래서 이번에 슬라슬라에서 조지의 라이브를 모쪼록 좀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민현 씨도 조지 좀 좋아했을 것 같은데 음악을. 사실 뭐 흘러가면서 듣고 그 다음에 근데 그런 음악이 요즘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제 무드 등을 켜놓고 분위기를 잡을 때 그쵸. 틀어놓곤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사실 근데 막 엄청 자주 듣는 또 타입은 아니어가지고 네. 요즘 같은 날씨에다가 어울리는 음악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어떤 배경음악으로 네. 쓰기에 너무 좋은 음악이죠. 그리고 옛날 막 그러니까 요즘 되게 그런 칠한 음악 이게 칠한 음악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싶었는데 항상 칠이라는 그 느낌이 뭔가 한글에 딱 부합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말에. 쌀쌀한 느낌이 있지만 여유로워야 돼요. 네, 여유롭고 분위기가 있고 힙해야 돼요. 맞아요. 그거를 다 담을 수 있는 단어가 없는데 그런 스타일이 되게 잘 먹히는 것 같고 왜냐면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다른 친구들도 조지의 노래를 듣고 있는 걸 꽤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악들이 인기가 진짜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싱어송라이터 중에서 데이먼 시어를 볼 때 이 조지의 음악이 생각날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비슷한 건 아닌데 어떤 분위기나 어떤 추구하는 어떤 지향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사한 점들이 있어서 근데 데이먼 시어도 인기가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차가운데 또 따뜻한 그런 차가운데 분위기를 여유로. 그리고 약간 시니컬한 것 같은데 약간 인간적인 면도 맞아. 있어. 인내가 되게 있어. 특이해. 그래서 조지의 음악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요. 이 주제에 아주 잘 어울리는 물론 한국계가 아니기 때문에 K 힙은 아니고 아시안 힙입니다. A 힙이다. A 힙입니다만 어쨌든 뭐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힙한 분위기의 어떤 선곡이 필요하다. 그럼 조지의 인기 그냥 쭉 들어보시면 그냥 스포티파이 가서 This is 조지 눌러서 처음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네네네. 집에서 파티할 때도 약간 그런 거 딱 너무 우울한 파티인데? 근데 관련 재생 목록 딱 이렇게 자동 재생되다가 그 아까 그 개그 영상 나오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럼 이제 많이 곤란해집니다. 사회적으로 조금 안 좋을 수 그렇죠. 있기 사회적 때문에. 자살이에요. 그렇군요. 그건. 혹시나 걱정이 되어서 네. 자, 조지에 대한 얘기 해드렸고요. 우리 민현 씨가 준비한 마지막 아티스트 소개해 주시죠. 마지막 아티스트 아마 가장 이제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그리고 어린 아티스트일 것 같은데 오드리 누나
아티스트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요 분도 이게 굉장히 슬라슬라 네.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데 네. 금요일에 이제 출전이 아니라 이제 출연을 하잖아요. 음. 저는 사실 제일 기대되는 아티스트가 이번에 뭐 물론 다른 기라성 같은 아티스트 많이 오긴 하지만 오드리 누나가 제일 기대가 되는 게 요분은 일단 재미교포 2세 네. 시고 뉴욕 출신의 이제 한국계긴 한데 미국에서만 계속 살았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정체성을 가진 아티스트는 굉장히 많지만 그런 정체성을 갖고 랩을 하거나 혹은 그런 진지하게 힙합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제 관심도를 어느 정도 끄는 아티스트가 이제 등장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오드리 누나의 뜻부터 먼저 밝혀드리면 오드리는 그냥 그 오드리고요. 네. 누나가 저도 그냥 무슨 뜻으로 누나를 했지 했는데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아 이게 누나 한국말로 누나는 시스터란 뜻인데 그거를 이제 차용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오드리로만 쳤을 때는 자기 음악이 검색이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오드리 그렇겠네. 헵번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누나라는 약간 특별한 이름을 주고 싶었고 내 음악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내 남동생처럼 느껴지길 바랬다라고 하면서 약간 그거부터 약간 본세가 간지가 느껴졌는데 나죠, 간지가. 약간 야 얘 특이한데? 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었는데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블랙핑크 로제님이 이제 샤라웃을 한번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알려지기 시작했던 것 같고 뭐 한국에도 이제 친척들도 있고 해서 자주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99년생인데 네. 누나는 아니네. 많이 동생이긴 한데요. 한참 동생입니다. 그러네. 뭐 음악 스타일은 랩도 하지만 보컬도 하고 뭐 스타일은 굉장히 요즘 유행하는 그런 딱딱 끊어치는 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스타일도 굉장히 잘하는데 이제 보컬을 사용할 때는 굉장히 그런 베드룸팝 같은 그런 톤의 음악을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하고 원래 처음에 녹음을 할 때 녹음을 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옷장 속에 들어가가지고 옷을 다 집어 던지고 그 안에서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녹음본을 전달받은 프로듀서가 너무 잡음이 많이 들리는데 해가지고 옷장 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했다고 해서 이 친구가 낸 노래 중에 스페이스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이제 계속 이제 more 스페이스를 달라 약간 이런 느낌을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게 옷장에서의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 교민으로서 교민 동포 동포.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미국에서 사는 동포여가지고 교포죠. 미국에서 사는 그런 한국인으로서 겪는 정체성 혼란 같은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이걸 음악적으로 풀어가려고 했던. 그러니까 이분이 네. 그러니까 아시아인이 없는 동네에서 사셨대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다 백인들만 주로 있던 그러니까 그런 유색 인종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데뷔 앨범으로 냈던 A Wicked Breakfast라는 앨범도 그런 자전적인 내용이랑 자신의 성장을 담은 앨범이고 어떻게 잘 돼서 지금은 이제 그 아리스타 레코즈 소속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네. 아마 10월 18일. 17일인가요? 18일인가요? 네, 그때 다시 또 앨범이 나오는데 네. 요거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 네. 뭐 정규 2집인가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단원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최근에 들었던 여성 래퍼 중 국내외 통틀어서 가장 흡인력 있고 좋았던 아티스트가 저는 오드리 누나였어요. 오. 그래서 와, 이 물건이 하나 나왔네 싶으면서 그 오드리 누나 전까지는 어떤 여성 래퍼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나요? 잘한다. 아, 그때는 이제 뭐 물건이다. 그건 너무 어떻게 약간 좀 그렇긴 한데 뭐 그 전까지는 너무 옛날이긴 한데 그 최근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는 뭐 도자켓도 잘 들었었고 잘하죠. 도자켓은 뭐 미라니 신스 국내에서는 그렇게 윤미래 아니에요? 들었었고. 윤미래? 그때 가면 이제 진짜 뭐 옛날인데요? 윤미래 막 퀸 라티파 막 같이 가야 돼가지고 윤미래하고 미스 엘리엇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 래퍼. 로린 힐의 랩을 듣고 거기는 이제 전설 쪽이잖아요. 네네네. 약간 그 어느 정도 여성 래퍼가 주목을 덜 받는 것도 있고 주목을 받지 못하는 환경인 것도 있어요. 힙합이라는 씬 자체가 너무 맞아요. 남성 중심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아 이거 좀 별론데 싶을 때 오드리 누나 같은 아티스트가 딱 등장을 해서 한국에서도 굉장히 먹힐 스타일이고 미국에서도 반응이 오고 있고 하니까 네. 저는 릴 체리를 참 좋아하는데 네. 오드리 누나 아주 기대가 되고 특히 이번 앨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2024년이 재미 교포들이
휩쓴다. 에드워드 리와 에드워드 리와 오드리 누나가 2024년을 장악한다. 요즘 그러잖아요. 이제 교포들이 더 절절한 히스토리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 아웃사이더로서의 그게 네. 좀 있겠죠. 그래서 이거 준비하면서 비슷한 나일 텐데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성장기에 겪었던 고민들이랑 오드리 누나가 겪었던 고민들이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그런 생각하고 또 한국에 있는 분명히 있을 거란 말, 뭐 제키와이 같은 래퍼가 갖고 있었던 그쵸. 고민도 분명히 네. 다를 텐데 이게 어떤 나라에서 이제 어쨌든 힙합은 자기 음악, 자기 목소리를, 자기 인생을 녹여내야 되는 음악이다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시작했는지가 굉장히 자기 음악에 다가오는구나라는 걸 또다시 느꼈습니다. 근데 사실 해외에서 뭐 시작하지 않더라도 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얘기를 담을 수 있는 음악이어야 된다가 너무 공감이 됐고 한국에서 약간 이건 제가 좀 힙합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 자기 음악을 녹여내는 래퍼가 많을까 싶은 거예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파 씨라고 아 영파 씨 좋죠. 힙합하는 아이돌이죠. 뭐 장난만 진단만인데 네. 거기는 이제 막 자기들이 막 연습하는 얘기 이런 거 하잖아요. 아이돌 네. 되기 위해 막 그런 노력했던 과정, 뭐 그런 것도 뭐 자기 이야기를 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릴체리 잘하잖아요. 저 뭐, 그거 그쵸. 봤어요. 릴체리랑 이제 같이 하시는 또 누구 있죠? 그 골드부다 네네. 오빠 그분들이 이제 랩을 하는 걸 이 번역가가 받아 적기. 음. 그거를 봤어요. 유튜브를 그만 보세요. 진짜 제발 음악 좀 듣고 유튜브 그만 보세요. 저 유튜브로 이제 다 이제 정보를 흡수하기 때문에. 세상을 유튜브로 바라보고 있어 이 사람은.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자, 우리 그러면은 조지의 추천곡과 오드리 누나의 추천곡 소개하면서 또 슬슬 마무리 해볼 건데 제가 조지의 노래 가져온 곡들은 Slow Dancing in the Dark. 조지를 아주 잘 알린, 세상에 알린 아주 고마운 곡이죠. 노래 지금 들어도 참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Glimpse of Us, 이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히트곡. 그리고 한 곡 더 하자면은 Die for You. Die for You라는 노래가 Glimpse of Us가 더 히트곡이고 Slow Dancing in the Dark가 더 의미 있는 곡이지만 음악적인 매력으로 볼 때 이 사람의 어떤 아주 색깔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곡은 Die for You 같아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노래가. 근데 약간 지금 걱정되는 게 음. 조지 노래 듣고 싶을 때 들을 때마다 네네. 오늘이 생각날 것 같아요. 그 유튜브를 찾아보고 싶어질 것 같아요. 찾아보세요. 어떤 왜냐면은 분인지 알 수 있어요. 너무 달라서 상상할 수가 없어 진짜. 지금 이 머릿속에서 깊게 각인이 되어버려가지고 아프리카에 더 어울리는 아.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조지를 먼저 알고 페이스 프랭크를 나중에 소개받았을 때 믿지 않았어요. 저는 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마라. 조지다 믿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너무 달라서 독특한 정체성이네요. 그 정신병 안 걸리게 생겼네 지금. 너무 정신적으로 양극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 사람이 맞아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고단한 삶일 것 그러게요. 같아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자 오드리 누나 네, 그다음은 추천곡. 정체성 혼란을 이겨내고 음. 아티스트가 된 오드리 누나 첫 번째 추천곡은 이번에 나올 앨범의 선발매곡인 마인 네.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은 그 전에 앨범에 수록되었던 Damn Right 그리고 Space 이렇게 두 곡 추천드립니다. 네 노래 한번 듣고 오시죠. 네, 오늘은 요즘 힙스터들은 뭘 듣지? K-힙 플레이리스트 R&B 힙합 편 뮤브리스트로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 어떠셨어요? 전 이제 민현 씨 목소리를 모니터를 쫙 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민현 씨가 남자 유인나다. 남자 유인나라는 그런 어떤 수식어는 처음 들어. 왜냐면 괜찮다. 제가 좋네요. 저 라디오를 진짜 많이 들었잖아요. 네네네. 유인나 씨 목소리 라디오에서 들을 때 막 와 어떻게 목소리 이렇게 듣지? 좋지 막 내용이 집중이 안 될 정도로 목소리가 좋다 생각했는데 남자 유인나다. 진짜 목소리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준비도 잘 해오시고 맞아. 제가 좀 개념이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아마 들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팔팔라이징과 DPR과 바밍 타이거와 이 팀들의 어떤 각각의 색깔, 성격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오늘 아주 유익했습니다. 영경 씨 어땠어요?
저도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편했어요.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게스트 분이 나오셔서 저는 너무 잘 들었고, 그리고 저도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88 라이징이 크루일까? 사업체일까? 뭐 어떻게 구성된 어떤 문화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고. 또 미국은 또 달라가지고 그죠, 그게. 그죠. 네, 이런 것들과 또 아직까지도 이제 신비주의로 저에게 남아있던 DPR 이 집단이 또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잘 알았고 오늘 너무 알차고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힙스터를 잘 안 좋아하는데 오늘 조금 좋아지게 될 것 같아요. 성수동 한번 이제 아, 거의 못 가요, 못 가. 최근에 성수동 가보셨어요? 아니, 저 태어나서 한 2번 가봤나? 저 최근에 성수동 갔다 멀미해가지고. 여기 막 남의 나라 같은 거예요. 못 가겠어. 약간 그리고 드레스 코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네. 그러니까 대충 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무슨 항상 동네 많이 가는데 들었어요. 드레스 코드야. 내가 삼선 슬랩에서 신고 간다, 내가. 아니 근데 그렇게 가면은 약간 멀미해서 약간 그럴 수 있습니다. 막 휘청휘청하면서 다시 2호선 타고 서교동으로 오게 돼. 내 마지노선은 서교동이다 어. 이러면서 홍대에 결국 다시 눌러 앉게 되는데. 우리 민현 씨는 어떠셨어요 오늘? 방송? 저는 항상 뮤브 나올 때마다 항상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오는데 오늘 굉장히 진행도 잘해주고 편했고 오늘 주제 같은 게 많이 다뤄진 적이 없는 주제인 것 같은데 약간 되게 재밌었고 이렇게 한번 모아서 정리해놓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오늘 집에 가면서 그분의 유튜브를 찾아보려고요. 네. 오늘의 가장 큰 성과.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네. 되는 날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힙하다 하는 것들은 많은데 또 해외에서 국내에서 주목은 받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은 뭔가, 이들이 뭐 구체적으로 어떤 뭐 활동을 보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어서 오늘 너무 알찼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음악은 모두 유튜브 재생 목록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뮤브 이벤트 그리고 각종 컨텐츠는 인스타그램 매거진 _뮤브에서 또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꼭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손집장 마지막으로 뭐 약간 이즘에 대한 홍보를 한다거나 마지막 할 얘기가 있다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간략히 하시죠. 이즘에 지금 대표로 왔으니까. 와우. 이제 쉽지 않은데요. 아마 올해 말에 만약에 이 뮤브를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서 나도 음악글을 좀 쓰고 싶다, 혹은 도대체 여기 앉아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일까? 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가 한 12월 정도에 아마 새로운 필자 모집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때 네네. 부담 없이 한번 지원해 보셔도, 뮤브를 이제 정기적으로 들으신 분들이라면 무리 없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날리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들에게 또 힘든 그런가요? 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농담이고요. 어쨌든 이즘에서 또 필자 모집한다고 곧 공고가 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청취자들 중에서 의외로 학생들도 많습니다. 요즘 공부하면서 팟캐스트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잘못된 선택이 공부가 될까? 공부가 안 된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또 여기까지 농담입니다. 공부하면서 많이 들어주시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61회는요. 지금 돌아오는 10월 27일이 신해철 씨의 어느새 10주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신해철 씨를 기리면서 아주 특별한 특집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올해 신해철 10주기를 맞아서 뭐 MBC에서도 다큐멘터리가 나갔고 여러 편의 어떤 추모 기획들이 많았던 걸로 압니다만 저희 뮤브에서는 신해철을 기리는 신해철 메모리얼 아주 특별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해철 씨를 좋아하셨던 또 신해철 씨와 넥스트와 무한궤도와 음악을 좋아했던 모든 분들이 아주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신 있게 네. 부담되네요. 해봅니다.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 눌러주시는 구독과 하트 또 새 에피소드 알림 설정 뮤브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이 해주시고 한 달에 한 번 뉴스레터도 해주시고 유튜브도 구독해주시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으니까 이것저것 다 부탁드립니다. 네, 뮤직 매거진 뮤브 오프닝송 나상현 씨밴드의 나상현, 작가 김반야, PD 조알림, 진행의 정민재, 정연경 손민현이었습니다. 건강한 음악 생활 오늘도 뮤브하세요.